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은 잘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잘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투자자들이 많이 움츠러들고 또 많이 개탄도 했을 거예요. 대체 왜 미국은 잘 올라가는데 우리는 안 올라가냐 이런데 사실은 지금 올라가는 때가 아니에요. 시장이 약간 미국이 잘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조만간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만간 이제 봄도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연초에는 약간 쉬어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증시에도 조만간 봄이 오고 봄 소식이 전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쪽을 또 가져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이 움츠러들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투자자들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움츠러드는데 지금은 씨를 뿌려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씨를 뿌려야 되느냐 역시 반도체 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축이자. 그래서 시장은 빅머니는 반도체를 미루고 바이오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보면 3파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반바지. 작년에 제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요 이제 삼각관계에 빠졌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 떨어져 나갔죠. 2차 전지가 떨어져 나갔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 이쪽에서 이제 주도권 절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쪽이 주도주가 될까요? 두 섹터 다 주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잘 봐야 되는데 왜 잘 봐야 되냐? 미국이 이제 AI 투자를 기업들이 많이 나선자 그로 인해서 AI 관련 모멘텀이 장착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는 거죠.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재고 관리가 잘 돼서 뭐 몇 %씩 가격이 올라간다. 다 좋아요. 다만 이제 우리는 잘 안 올라갔단 말이죠. 왜 안 올라갔냐? 대기업들은 일단 오너 리스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올라간 것이죠. 자, 그 틈을 비집고 이제 빅머니들은 야, 미국 잘 올라가는데 그래도 뭔가 이 기회를 잡아서 우리도 수익을 좀 챙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때 나온 게 뭐예요? 우리는 이제 반도체를 4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야 돼요. 하나는 반도체 대형주들. 그리고 대형주가 안 올라갈 때 옐로우 칩들이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그 선봉에는 한미 반도체가 있어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HPSP로 이게 넘어갔고 그래서 HPSP나 주성엔지 이런 종목도 옐로우 칩들이 하나 움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스몰캡들이 이제 움직이죠. 근데 스몰캡들이 순환멜리가 나와요. 뭐 이번에 AI 폰을 한다 그러면 AI 폰 관련해서 온 디바이스나 뭐 CXL이나 뭐 이런 관련주들 움직이고 또 이번에 XR을 출시한다 애플이. 그렇다면 또 관련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반도체 정통적인 반도체 관련주보다는 파생된 그쪽에서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미국이 분위기 좋잖아요. 뭐 TSMC가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삼성이 AI 폰도 내놓고 해서 이런 생성형 AI 쪽에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면 시장 파이가 커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요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쳐올렸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때부터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 주로 보면 이런 이제 그 제주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었죠. 이런 이제 몇 종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오고 또 샌 올트먼이 우리 한국을 방문한다. 이것 때문에 뭐 AI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죠. 이번 주 내내 AI 관련주들인데 또 갤럭시 S24를 출시한다. 여기에 AI 모델을 탑재했지 않냐. 그러니 또 AI 관련주들이 쭉 또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야, 우리가 반도체는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중국이나 미국에 뺏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국가 전략 기술로 HM을 추가적으로 선정을 하고 이쪽에 많이 혜택을 주겠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HBM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하이닉스에 또 납품하는 벤더들이 또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에는 어떤 미국 기업들 뭐 엔비디아나 ASML이나 이런 기업들이
실적 기대감에 올라갔고 또 뭐 미국의 수장이 우리나라 방문을 하고 또 삼성이 AI 폰을 내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주에도 이 연장성산에서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역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삭죽기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요일 날 삼성이 AI 폰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죠. 여기에다 이제 구글이 간편 동작 검색 지원 서클 투 서치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죠. 서클 투 서치는 이렇게 뭐 빵이 있으면 요걸 빵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이와 관련된 정보가 나오고 이게 이제 구글에서 출시한 거죠. 그리고 목요일 날 AI 서울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죠. 자, 이렇다면 다음 주에도 AI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이때 AI 관련주들은 이제 이삭죽기 구간이죠. 새로운 종목도 올라가지만 이삭죽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요일 날 애플이 비전 프로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기존에 이제 잘 올라갔던 종목들이 보면 주로 뭐 OLED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AR, XR 또는 메타버스 뭐 아이폰 관련주도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다음 주에는 그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AI 관련주들의 어떤 이삭죽기 구간이고 이와 더불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나 뭐 어떤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쪽이 아마 각광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이제 선두 치고 나갑니다. 처음에 우리 스마트폰처럼 애플이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성은 이제 지난번에 또 악몽이 되살아나네. 그래서 이번에는 빨리 초반에 이제 격차를 좀 좁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반 애플 동맹을 맺을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이런 또 애플의 이 비전 프로의 대항마를 이제 해서 조만간 출시를 서두르겠죠. 그럼 이제 시장은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뭐 이번 주에 뜬금없이 또 메가MD나 이런 교육주가 올라간다. 아니면 AI 관련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 또 지난번에 그 제주 반도체를 해봐라 했는데 제주 반도체가 900%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좀 특이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올라가는 종목, 시장의 주도 섹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찌된 게 주도 섹터가 될 걸 조용하고 누가 봐도 아닌 종목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짓말처럼 그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움직이지 않는 상승 초기에 따끈따끈한 종목을 이제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9시 10분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낮 1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을 하면 그쪽에 참석하시면 좋은 종목들 또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 좋은 종목들을 많이 발굴하는데 일주일 체험권까지 드리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방법은요. 한국경제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 얼굴이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고 오시면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열어놨으니까 그쪽에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를 끌고 바이오를 미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게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 종목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전혀 안 움직일 때, 이럴 때 제가 HLB를 말씀드렸죠. HLB는 왜 그러냐? 우리 국가 전략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 정부는 제약 바이오 산업을 띄울 것이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산업이 선진국, 진짜로 선진국에 들어가는 관문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바이든이 원료의약품은 미국에서 몇 % 이상을 생산해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플레 감축법처럼 2차 전지에 의해서 바이오 쪽도 이제 뭔가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중국이나 또는 인도를 잡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국가 전략은 이거다. 한 세 가지 정도 된다. 하나는 의료기기 수출을 몇 배를 늘려보겠다. 또 하나는 글로벌 빅파마를 2개 정도 만들어내겠다. 그게 삼성과 셀트리온 그룹주라고 했죠. 그리고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정도 내놓겠다. 이게 HLB고 또 하나가 또 되겠죠. 그래서 HLB가 가장 유력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이것은 이제 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라는 게 원래는 그 타이거 우즈가 타는 보트 있죠. 이걸 이제 만드는 회사에서
회사에서부터 편입을 하고 그 회사를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인공간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신장투석기 아시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처럼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간이 굳어 있어서 혈액이 통과하면서 혈액을 정화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돼지 간을 썰어서 이게 숟가루 있죠. 활성탄하고 버무려서 이쪽으로 피가 통과하면 이 신장투석기처럼 혈액을 정화하는 게 바로 인공간이죠. 근데 이제 이걸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게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간암 치료제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2,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3만 원대에서 여기 TV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드디어 1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리보세나립이라는 간암 치료제가 FDA의 그 공장 실사를 득하고 이제는 간암 치료제 승인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파이널 리뷰는 3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5월 달에 FDA가 리보세나립에 대해서 허가를 하게 되면 이제 직전 판매에 나서죠. 직판하게 되면 난리 나겠죠.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막 몰려요. 제가 과거에 신풍제약을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제시해드렸는데 27배 날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현 애킨스 교수라는 사람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될 수 있어.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뚜렷한 이제 치료제가 없었잖아요, 대안이. 그러다 보니 이게 잘 올라왔고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된 거죠. 아마도 HLB도 지금 시총 넘버 3잖아요. 앞으로 넘버 1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가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쉬어가는 동안에 반도체는 대세가 될 수가 없죠. 시총 사이즈가 적으니까. 주도 섹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를 띄울 거겠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 바이오를 끌고 가면서 지수를 핸들링하면서 그다음 나머지 그 옐로우 칩들이나 스몰캡들이 반도체에서 움직이겠죠. 이런 시나리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은 상당히 험난한 과정인데 전임상을 통해서 임상, 1상, 2상, 3상 그래서 신약 허가까지 하는데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앞으로는 이제 HLB도 했는데 우린들 못하겠어 해서 임상, 2상, 3상 진행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국가에서 임상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진다. 그럼 어떤 종목이 앞으로 급등을 할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레고캠 바이오 제가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또 슈팅이 나왔다고 눌러주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뭐 이 기업들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임상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각종 학회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알츠하이머, 파킨스병 또 이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폐암학회 또는 임상종양학회 이런 학회에 있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또 간암학회, 뭐 각종 당뇨 이런 것들이 계속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 관련주들이 제대로 못 움직였고 임상 끝나면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올라갔다가 또 끝나면 금방 또 주저앉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니다. 이제는 예전의 바이오가 아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됐죠. 그렇다면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가 아주 높아졌겠죠. 여기에서 지금 제대로 띄울 수 있는 게 바이오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투자자분들 돈 많이 버셨습니까? 요즘 시장 안 좋잖아요. 시장 핑계대고 또 우리는 또 시장에 그냥 안 좋은 분위기에 묻어가는 게 좋은 답일까요? 저는 항상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죽고 나서 하나 수익은 내야 된다. 시장이 안 좋아도 투자는 계속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빅머니들은 수익률을 쫓아서 그 자금을 운용을 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실전 매매에서 큰 수익을 낸 분들을 예를 들어서 실전 매매 꿀팁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분명히 주식 투자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르고 투자를 한다면 상당히 낭패를 보고 하겠죠. 그렇지만 요령만 안다면, 노하우만 안다면 정말 큰 돈이 되는 게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수십 년을 주식을 밥만 먹고 주식을 했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책상 앞에서 밥을 먹습니다. 장 끝나면 잠깐 운동을 하거나 연습장에서 공을 한번 쳐요. 근데 요즘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너무 많아져서 대한민국에 고객이 가장 많은, 그리고 또 그 많은 고객들에게서 고객 만족도 1위를 기록했죠. 물론 저를 욕하는 분도 간혹 계시죠. 그분들을 보면 좀 뭔가 베팅을 뭐 혼자 따로 했거나 아니면 제가 뭐 매도를 하라 그랬거나 저도 손절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런 걸 안 지켜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욕먹을 짓은 안 합니다. 그리고 생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주식을 리스크를 안 둬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를 안 두고 대박을 내는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많이 해봤는데 딱 이거 하나 하더라.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어야 된다.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테마주들을 매일 공략을 해서 단기로 수익을 챙기고, 정말로 성장성이 담보가 된 종목을 수익으로 베팅을 해서 크게 끌고 가야만 대박 수익이 창출된다. 근데 저한테 그래요. 저는 정말 참을성 없거든요. 성격도 급해요. 근데 저는 정말 마음 먹은 것은 끝까지 해낸다는 거죠. 자,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익은 수익답게 끌고 와서 대박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테오젠을 한 달 내내 사서 다 사게 만들고 다 해서 끌고 가게 해서 133%까지 올라갔습니다. 약간 눌러주긴 했어요. 근데 매번 문자 보내고 사라 안 사냐, 왜 안 삽니까?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리딩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떨어져서 지금도 한 수익금이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되신 분도 계시던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줄어들었지만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한 게 HLB다. 그래서 TV에서나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130% 이상이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같은 알테오젠을 가지고 희노애락이 갈리더라는 거죠. 이분 보시면 다른 종목도 수익률이 너무 좋다, 고맙다 하시면서 이분이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대박주를 급등주사의 알테오젠 84%, HLB 117%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수익 대박주를 끌고 가면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매매를 하면 이 수익금이 이제 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수익금만 해서 1억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린 분들이 계세요. 억소리가 나는. 근데 이제 그분은 아직 저한테 캡처를 안 해줬는데 다음번에 이제 캡처를 해주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보면 똑같은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죠. HLB, 알테오젠 98%, 알테오젠은 조금 낮네요. 이런 식으로 알테오젠과 HLB 이런 걸 이제 공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절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투자자들은 조금만 올라가면 팔고 싶어요. 근데 이분 보시면 팔지 말라고 해서, 절대 팔지 말라고 해서 절대 팔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97%에서 한 3천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 뭐 억대 수익도 창출이 되겠죠. 왜냐하면 급등주는 마지막에 스퍼트를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행보가 돼요. 고맙대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죠. HLB를 베팅을 해서 크게 먹고, 뭐 또 다른 계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천 가까이 되시던데 수익금이. 그리고 매일매일 리포트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세요. 이런 매매를 하셔가지고 매일 먹고 크게 먹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저는 스윙을 하면서 여유롭게 시장 안 좋을 땐 즐기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강원도 하천 산천어 축제에 갔다. HLB 화이팅이라면서 103%를 찍어주고 계신데 기부스 하면서 축제에 오는 사람 저밖에 없다. 크크. 이런 이제 문자도 보내주시면서 소식도 전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보면 뭐 다양해요. 100%대부터 시작해서 130%까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분은 115 이렇게 이제 찍어서 1200 정도 수익을 이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좀 낮은 분은 92%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는 것은 어디서 사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사서 들고 가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저는 좋게 합니다. 간혹 저한테 욕하는 분도 계세요. 무방에서나 이럴 때. 근데 전 좋게 해요.
저는 성선설을 믿어요. 그래서 욕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도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시장이 안 좋거나 해서 뜻대로 안 되면 괜히 부하가 치밀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도 좋다고 봐요. 근데 저는 한 번 화가 나가면 또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절대 이건 팔면 안 된다. 급등하고 있다. 오늘 낮에 보내드린 거거든요. 절대 단 한 주도 팔지 말고 강력하게 홀딩해라. 근데 장후반에 보면 나 64,600원에 팔았어요 하고 뒤에 체결한 걸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팔지 말라고 해도 차익실을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는 회원님들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아니라 요즘에는 가슴이 나댄다, 심장이 나댄다 이런 표현이 더 고급스러운 게 있더라 이제 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아까 보면 강력하게 홀딩하는 그런 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분은 이제 계좌 캡처를 못해서 103%인데 뭐 강력하게 홀딩하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101% 이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금액이 좀 적어도 상관없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불려나가고 나중에 폭발적인 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금이 쪼그라들었거나 또는 많이 물려있는 분들은 마음이 막 급하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눈덩이 효과가 발생한다. 처음에는 주먹만한 눈덩이가 몇 번 굴리면 호박만해지고 축구공만해지죠. 그걸 한 바퀴만 더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만한 눈덩이가 되죠. 스노볼 효과라는 거죠. 우리가 상한가를 1,000만 원을 가지고 상한가 한번 치면 30%입니다. 근데 상한가를 치면 1,300에서 그 다음에 상한가를 치면 30%니까 1,600이 아니라 1,690이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분일수록 천천히 가져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HLV가 뭐 109% 그러니까 기본 100%는 돼요.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알테오젠과 HLV를 좋은 종목들을 끌고 가는 요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알테오젠이나 HLV 제가 TV에도 말씀드리고 이런 종목은 흔들림 없이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분은 두 계좌 모두 100%를 넘어서 보내드린다. 근데 세 번째 해드린다. 제 이 말은 뭘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다고 수익은 수익답게 이분은 이제 저하고 최근에 한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100% 이상을 저하고 같이 하면서 세 번을 먹어봤대요. 그러니까 수익은 이렇게 월봉 투자를 해야 돼요. 이시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그러다 보면 100%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돈이 쪼그라들어서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없거나 또는 종목이 많이 물려있는 분들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리포트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처럼 제가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쓰는데 여기는 미국 시장, 우리 시장, 테마 섹터의 움직임과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써 드렸던 그런 리포트죠.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움직이구나. 제주 반도체 공략하자. 또 이번 주에 움직이구나. 뉴프레스 공략하자. 이번 주에 제시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번 최근에 주간 단위로 보면 제주 반도체가 움직일 때 제주 반도체, 그다음 줌인터넷이나 폴라리스 오피스, 그다음 이번에는 코세스를 했는데 당일날 상한가하고 이틀 연속 상한가가, 그다음 날도 IMT가 상한가하고 또 오늘은 또 뉴프렉스 상한가하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가 좋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무조건 간다. 주도주를. 그리고 3분만 더 할게요. 주도주를 바이오로 끌고 가야죠. 그리고 반도체는 시장이 반도체가 움직이면 반도체, 바이오가 움직이면 바이오, 이슈와 재료로 먹은 걸 해야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거의 반도체 쪽으로 집중 베팅을 했죠. 반도체를 사서 끌고 갈 건 아니에요. 바이오를 사서 끌고 가야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상한가가 세 종목이 이번 주 내에 발견이 됐다. 그래서 상한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제 투자자 더하죠. 코세스 아침에 사요.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상한가 쳐.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상한가 VI 발동되게 하면 문자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또 IMT가 상한가를 쳐. 그러면 이제 또 VI가 발동이 되고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면 차익 실현해주고. 그다음에 뉴프렉스는 당일날 슈팅 한번 나왔다가 소폭 눌러주고 그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했죠. 이게 리포트고 제가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트리플 상한가를 달성했고 지난 금요일 날은 요때 오선 위에서 몸통 줄일 때
요때 아침에 소폭 한 2, 3%에서 사서 72%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오후에 좀 빠지거나 내일 빠질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약간 눌러줬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 요날 사서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 문자 보내요. 여기가 꼭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면 거의 꼭지예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항상 매수는 이렇게 몸통을 줄일 때 잊지 말자 625 이런 종목들만 공략하시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분장하면서 분장실에서 그래요. 나는 단타가 좋더라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방송을 보시라고. 근데 이렇게 세력이 입성하면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하면 그 다음 날 급등이 나와요. 오늘 아침에 유니캐스트가 여기 바닥 보합선에서 시작해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매매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한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9시 7분 이내에 매수를 해요. 눌림목에서 한 2%인가 1%에 시작을 했나요? 이렇게 하면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요. 9시 7분 이내에. 급등을 하면 주가는 쉬워요. 급등하면 팔아주면 돼요. 그래서 유니캐스트가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상승하는 도중에 팔아야지 잘 팔리죠. 매수세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도중에 팔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사고 급등하면 팔자. 음봉에 사고 양봉 매도를 해야 된다. 이게 투자의 꿀팁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 이미지스, 코세스, IMT 이렇게 10% 이상은 잘 발굴이 되죠.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뭐 79%도 나오고 뉴프렉스 상한가 고맙다 이러시는데 이제 미리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랬죠. 그래서 1,000만 원만 투자해서 한 달에 5%만 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 다음 달에 이걸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다음 달 2,000만 원이 되면 5%만 내봐요. 그러면 2,000만 원이죠. 이걸 또 그대로 가져와. 4,000만 원이 되죠. 그럼 4,000만 원 5%만 내면 이때부터는 이런 이슈와 재료를 먹은 단타를 하면 안 되고 이 자금을 가지고 알테오진이나 HLB 같은 종목 100%, 200% 올라갈 종목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버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뭐 280을 벌었다. 오늘 1월 26일 날 이런 말씀해 주시고 이분은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연세 많은 여성분인데 광주에 사는 18, 19, 23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꾸준히 벌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또 HLB로 1,000만 원 벌고 이 두 가지를 실행한 분들은 대박이 나시더라고요. 이분도 보면 지금 제가 주식 장인으로 필명을 바꿔야 되겠다. 잘하신다고. 55%, 뭐 10%, 10%, 27, 24, 20 이렇게 10에서 20, 좀 많게는 50 이렇게 이제 해 나가면 이렇게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뭐 9,500만 원을 한 달에 버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주식은 가장 안정된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자 625, 60선이, 20선이, 5선 위에서 몸통을 조릴 때 공략하고 이게 잘 올라가면 끌고 가면 돼요. 근데 이 자리보다는 이 20선하고 60선이 수렴이 되는 이런 자리가 좋겠죠. 저는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드렸고 121%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매도. 잘 올라가는 것은 일부 차익 실현하고 끝까지 들고 가야죠. 그러다 보면 수익이 이런 게 어버브 반도체도 136% 급등이 나오고 있죠. 아직 마지막 차익 실현 문자는 아직 안 보내드렸고 또 뭔가 후티 방군이 뭔가 홍해를 공략한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사서 120%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연간 베스트가 됐는데 뭐 연간 베스트 매년 되는 게 뭐 그건 뭐 자랑거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대한민국에서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연세가 다 평균 연령이 65세고 심지어는 80세도 되신 분도 계세요. 뭐 HLB로 억대를 보신 분도 계시고 본인의 계좌를 뭐 한 5배씩 이렇게 불린 분들은 많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가 그 고객이 많지만 1위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항상 입에 달고 삽니다. 남성분들 세월을 존경합니다. 여성분들 사랑합니다.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리스크가 적은 상승 초기 종목으로 수익 베팅을 해드리고 그다음 매일 먹고 싶어요. 투자자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는 도박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다면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걸 해야죠. 반도체가 올라간다 해서 나는 반도체 박사야. 반도체만 해. 바이오만 해. 이런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 섹터를 베팅해서 크게 먹고 매일 이슈와 재료를 먹은 걸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말로 알토란처럼, 아니 눈덩이처럼 벌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만이 살 길이다. 이걸 시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하는데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상승 초기 좋은 종목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일주일 체험권을 제가 많은 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고민되시고 걱정되시는 분들, 힘드신 분 다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9시 20분부터 금요일 날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낮 12시, 11시부터 진행을 하니까 꼭 참석하셔서 한번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님의 주식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